여러분,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?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겠죠. 만일 지금 항아리를 그려보십시오 하면은 분명히 항아리를 쓱쓱 그릴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사는 그 국민이라도 항아리를 그려라 하면은 나중에 보면 비슷하겠죠? 아마 비슷할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앉혀놓고,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,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사막지대 나라에서 온 사람, 그리고 한국 사람,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, 항아리를 그려봅시다 하면은 항아리가 모양이 어떨 것 같습니까? 좀 다를 것 같죠?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. 자, 이런 그 지시문이 있습니다. 공책에 항아리 2개를 그리시오. 이것은 물항아리입니다. 2개 중에 1개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. 이런 지시문이 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이제 그 지시문대로 그림을 그려야 하겠죠? 바로 이 순간에 우리 두뇌는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.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때 두뇌가 움직이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항아리의 모양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아리의 모양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항아리, 그 물항아리 하면은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물항아리를 가정마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.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. 가정에 다 수도가 공급이 되니까. 그래서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. 한국 사람은 아마도 항아리 1개에 물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 항아리에 뚜껑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뭐 빗물이 고였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. 여기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로 쓰는 그런 항아리를 그릴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자그마한 고추장 항아리 같은 걸 많이 그릴 거다. 뭐 요즘 생활을 해도 그런 거 1-2개는 있으니까.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은 우리 옛날에 그 간장독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? 굉장히 큰 항아리 있죠. 그런 항아리를 그릴 것이다. 그리고 그 간장독에서도 그 배 부분이 불룩하게 나온,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좀 좁은 이런 항아리를 그릴 것이다.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그런 항아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아프리카 사막지대에서 온 사람은 어떨까? 아마도 이 캄보디아 사람이 그리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, 배불뚝이 위아래가 좀 작은, 배만 불룩한 이런 항아리를 그리겠지만 캄보디아 사람이 그린 것보다는 훨씬 작은 그런 항아리를 그릴 것이다.
거기에서 그런 걸 쓴다.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. 캄보디아는 물이 없는 것은 아니죠. 물을 갖다 놓고 쓰는 그런 항아리가 필요한 것이지, 우리처럼 수도를 틀면은 물이 나오는 이제 그렇지 않은 환경이 더 많으니까. 그런데 아프리카 사막지대의 나라는 물이 아예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아놓기도 하지만 물을 운반하기도 하는 그런 용기다, 이런 뜻입니다. 그러면 왜 더 작은가? 뭐 상당히 작은가?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.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. 이런 면에서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, 자기가 나고 사는 지역에서 쓰는 그런 모양의 항아리를 그린다.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항아리 한 개에 물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. 우리는 어떻게 물을 표시합니까? 항아리 속에다가 주로 파란색으로 칠을 해서 물이 들어있다, 이렇게 그리죠. 그런데 물이 귀한 지역, 뭐 황토 지역, 아프리카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푸른색 물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. 더 자주 보는 것이 황토색 물입니다. 그래서 무슨 색을 칠할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황토색으로 칠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다, 이런 것이죠. 그러고 보니까 이 항아리 하나를 그리는데도,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표시하는 데에도 그게 자기가 살던 곳, 자기의 환경,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,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것을 문화 동질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문화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마 그 태아일 때부터 학습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, 거의 그냥 물려받는다, 감각으로 물려받는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따로 교육받지 않아도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. 문화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것은 해도 되는 것이다, 또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, 이런 것을 어디에 글로 써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아는 것이죠. 결국 이웃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이거는 참을 수 있고 이거는 불편하더라, 그러니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도 불편할 거다, 이런 거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. 같이 살아가면서. 그래서 뭐 밤 9시가 넘어서 진공청소기를 돌린다, 그러면 이웃이 싫어할 거야. 이게 많이 배우고 아주 교양이 높아야 아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뭐 역지사지로 아는 것이기는 한데 그냥 아는 것이죠. 근데 이런 것을 많이 알면, 이 문화 동질성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을 자꾸 고려하다 보면은 내 생활이 위축될 것 같죠.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. 서로
이웃이 있다. 이웃도 나와 비슷하다. 내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 주기를 바랄 때 나도 해줘야지. 이게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면 서로 남을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. 내가 자기 자신을 잘 가지런하게 하는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. 남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. 그래도 이웃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충돌이 없이 살게 됩니다. 서로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문화 동질성을 높인다.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. 공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고,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했을 때 우리는 더 자신 있게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죠.